AI 좋고 성장하는 거 아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AI 칩 만들 수 있는 회사 몇 개 돼요. 아 그러네.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파는 게 좀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살 때도 좀 있고. 네. 이차 전지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환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 기상 이변 뭐 얼마 전에 저 살고 있던 데도 막 갑자기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식으로 환경의 어떤 기상 이변이 심한 이런 구조는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런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이 많아요. 네. 자산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업을 늘려가면서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불황이 됐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으니까 포스코 그룹은 저는 뭐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려보면 네. 초창기 때 여기가 지금 이거 16년에서 18년 기준으로 보시면요. 네. 이게 다 철강입니다. 71%가. 아 그죠? 철강이 저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투자비. 네.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 철강에다 이렇게만 철강에다만 집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2차 전지가 12%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23년, 25년은 46% 네 제일 배. 많이 들어가죠. 네 4배, 3배, 4배. 그다음에 친환경 인프라 이쪽도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키워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네. 포스코가 지금 수소 관련된 산업 하는 것도 혹시 아세요? 아, 네. 아니 뭐 몰랐습니다. 오만이나 수소도예요. 미국, 호주 이런 쪽에서 수조를 가져와서 왜냐면은 이제는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을 떼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아리백이라고 하는 제도에 막혀 가지고 나중에 다 이제 페널티를 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고로를 돌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제 친환경. 그쵸 그린 에너지에서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도 여기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소 산업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저게 자기네들 것만 돌리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포텐셜도 지금 포스코 그룹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밸류 체인입니다. 엄청나죠? 네, 엄청난데요. 자, 리튬과 관련돼 있는 사업 지금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음브로무에토 그 염호 요게 아마 내년 1분기 말 2분기 되면은 공장이 원래 준공이 될 건데 이것도 좀 늦춰졌어요. 원래는 네. 2월로 알고 있었는데 좀 뒤로 늦춰졌고 그다음에 광양에 이제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필바라 공장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늦춰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노조 그 뭐 쟁이니 뭐니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리튬 관련된 비즈니스를 지금 가장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상업 생산의 어떤 기술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쪽으로는 이미 6월 달부터 생산은 되고 있어요. 수율이 네. 90% 나온다고 하고 대신에 말 그대로 폐배터리 가져와서 리사이클링 하는 거니까 아직 캐파는 안 큽니다. 음극재 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그냥 음극재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흡연 받아서 하는 거 말고 이쪽에서 이제 실리콘 쪽 음극재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인조 흑연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역시도 이제 비용을 계속해서 늘려 가지고 이것도 역시 탈중국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리사이클 쪽은 뭐 당연히 원래 포스코가 하는 게 재련하고 뭐 철강 뽑아내고 하는 거니까 이쪽은 뭐 기술적으로 당연히 앞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밸류체인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리사이클하는 건 문제 안 될 거고 니켈도 광산을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갖고 있고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아까 이제 케미칼이 퓨처엠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되면은 100만 톤까지 일단 캐파 증설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뭐 NCM 계열 쪽에 지금 이제 811 구반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확장하면서 이쪽은 대응을 해 나갈 거로 보고 있고 차세대 소재라고 그래서 뭐 전해질 전고체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이쪽 관련 것까지 이런 걸 다 일단 밸류체인을 다 가지면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네. 아까 금액 투자라든지 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 전반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그룹의 사운을 걸고 지금 가는 거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할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그룹의 가치 자체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운을 걸 만큼 2차 전지 섹터를 좋게 보기 때문에 전망 있게 보기 때문에 건 거겠죠, 당연히. 당연히요. 그 저기 성장 산업이 네.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직접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 지금 AI 얘기를 하는데 AI 좋고 성장하는 거 아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AI 칩 만들 수 있는 회사 몇 개 돼요? 아, 그러네요. 없죠. 네. 그것도 능력이 돼야 돼요. HBM 얘기 나오잖아요. HBM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업체가 탑3밖에 없어요. 그죠? 맞네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나머지는 못 만들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또 삼성이랑 이쪽은 조금 마이크론은 좀 투자를 지체하다 보니까 요즘은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나도 할 수 있다고 탁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소재와 관련돼 있고 그 전부터 포항제철 뭐 철강 쪽으로 해가지고 해왔었죠. 그 다음에 또 그 만들어내는 거 뽑아내는 어떤 분리 작업 같은 거 리사이클링도 당연히 다 가능한 이제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가 그룹이 크다 보니까 또 이제 자체 발전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준비를 또 그린 에너지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최적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여타 그룹보다는 대응하기가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그룹이라고 보시죠. 그 포스코 그룹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탑픽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뭐 네.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보다는 어쨌든 2차 전지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그룹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렉스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보통 철을 뽑아낼 때 철강을 뽑아낼 때는 보통 이제 그 철광석을 집어넣고요. 거기 환원제로 그 석탄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CO2가 배출이 되면서 철이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를 석탄 대신에 이제 수소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소를 넣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옵니다. CO2가 나오는 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파일럿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글로벌하게 수소 환원제철과 관련된 비즈니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저 북유럽 쪽에서도 있고요. 실제 제품이 나오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크지는 않고 또 비용이 비싸거든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아마 올해 그 철강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CO2 양을 갖다가 이제 유럽 쪽에 보고를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보고하고 나서 26년 이후부터는 그 보고한 거 대비해 가지고 줄어야 돼요. 네. 못 줄이면 탄소 배출권을 사서 채우든지 뭐 이제 이런 페널티를 또 물어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의 한 수건이죠.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포스코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법이 보면은 지금 북유럽 쪽에서나 일본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뭘 가져가면 천연가스를 이용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천연가스를 넣어가지고 천연가스를 환원제로 써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일반 그 분광, 철광석 그 가루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조금 고급 그 철강제가 있는데 그 펠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가능해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거는. 근데 이 하이렉스 공법은 그냥 일반 철광석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이게 100% 이걸로 상용화는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여전히 파일럿 장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 단계로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는 지금 그 바이넥스 공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마 이게 수소 비율이 한 30% 정도 네. 이제 들어간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파이넥스라고 하는 게요. 근데 이제 요걸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산화탄소에 수소가 일부 혼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100% 수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빨리 하면 할수록 포스코 철강 업체 입장에서는 강점이 될 거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을 남들보다 앞서서 완성을 해내게 된다 그러면 기술 수출도 가능할 수 있죠. 네. 사실 그러면 이거 뭐 중국 애들이 이거 하겠습니까 지금? 그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중국 업체들이 이거 해낼 정도의 역량은 아직은 안 되잖아요. 우리 뭐 한참 중국에서 공장 돌아가면 맨날 매캐한 연기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것도
이 환경적으로는 요즘은 중국이 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최대한 빨리 하게 되면 할수록 철강의 밸류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철강하고 그린 철강하고 밸류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철강도 그린 철강이 됐을 때 밸류는 PBR 0.5배가 아닐 거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포스코에서 핵심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돼 가지고 페널티 물지 않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거고요. 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수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수소를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청정 수소를 가지고 생산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거기서 발생되는 CO2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만들어낸 제품 가지고 수출을 할 경우에 이제 제대로 비싸게 받아서 이익도 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페널티 안 물게 되고 그러면 다른 타사 대비 경쟁력 올라가면 그만큼 또 철강의 어떤 밸류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진짜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린 에너지 전반에 걸쳐서 진심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저는 뭐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앞으로 이제 아리백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린에는 저기 앞으로 이제 전력 생산의 원천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든요, 지금. 네.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지금 아리백 가입하고 뭐 한다고 하는 거 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은 늘어날 거고 네네. 그리고 또 뭐 미국의 IRA가 철폐되기는 좀 어려운 거고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비용, 그다음에 지역구, 그다음에 상하원 뭐 그런 분포 이 제반적인 걸 다 놓고 봤을 때 쉽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하면서 잘한 거 잘못한 거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하고 그린 에너지에서 중국에 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네요. 그러네요. 그 책임에서도 자유롭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 EU 쪽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은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 그럼요. 중국에서도 중국이 지금 배터리 전기차 수출을 갖다 지금 싸게 하잖아요. 지금 배터리가 남아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배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저기 일반 자동차 뭐 솔라이트 배터리인가요? 뭐 그리고 배터리 갈아 끼듯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는 처음에 전기차를 설계할 때부터 거기에 맞는 배터리 스펙을 갖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배터리가 남아돈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전기차에다 꽂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런 거기 때문에 자꾸 중국 배터리가 남아도니까 그게 뭐 유럽으로 넘어오고 이건 아니고요. 네. 싸게 이제 물건을 찍어서 자꾸 중국 애들이 유럽으로 보내니까 이 유럽 내에서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업체의 비중이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를 하는 거죠, 일단은. 네. 그리고 유럽도 유럽 내에서 자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쵸. 폭스바겐도 그렇고 죄다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구조잖아요, 지금 구조가. 네. 그러니까 싸게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든 뭐라든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이 과거에 철강, 조선, 뭐 중국이 그냥 한번 화학 일 판 벌려 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막 달려들어 가지고 과잉 공급을 항상 유발시켜 놓고 자기들이 구조조정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그랬고 대부분의 국가의 어떤 경쟁 기업들이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번엔 그렇게 못 하겠다고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원천 차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유럽에서 뭐 중국이 규제해서 그렇게 쉽게 못 할 거다. 그게 아니라 아마도 유럽은 미국하고는 다르게 니네들이 그거 팔고 싶으면 여기다가 공장 지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유럽에다가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공장 짓고 거기서 소재를 갖다 중국산 쓰지 않고 그 안에서 쓴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뒤질 게 뭐가 있어요.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네. 결국 기술력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불리한 거 아니다. 오히려 중국산을 갖다가 수출을 갖다 규제를 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현지 업체들이 무너지는 애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중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좋긴 한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 났다 이런 계좌보다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중국 배터리, LFP 배터리 그리고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간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고 한국 배터리가 그 삼원계 배터리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뉴스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기사를 읽다 보면 네. 이게 뭐지 싶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건 부풀려요. 음. 근데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은 그게 그 얘기하는 건 아닌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IR 자료를 보잖아요. 컨퍼런스 콜 자료를 보면 네. 고급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은 아무래도 전망이 음. 예전보다 못할 것 같으니까 생산을 좀 축소할 것 같아. 음. 근데 기사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은 그대로 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중저가 차들 있잖아요. 네, 그게- 그쪽은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아, 그게 배터리를. 대세인데 원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은 좀 이렇게 하고 좀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부각을 시키니까 가뜩이나 안 좋은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지금 안 좋죠. 그 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 안 나오네. 내년에 좀 톤 다운 시킬 것 같네. 여기에다가 고금리 상황이니까 경기 침체 오고 하면은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 비싼데 여기에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 뭐 폐지한다네 마네 이런 소리 하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센티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키움증권발 반대 매매가 어찌 됐던 간에 수급도 꼬이고. 수급을 그러니까 매수세가 탄탄하면 모르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좀 꼬여진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반대가 반대를 부르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도 자기 욕심 내 가지고 자기 현금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한 방 보시겠다고 레버리지 썼던 분들이 반대 매매 나가고 주가가 뭐 반토막 넘게 났으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 거 물량도 나오고 하니까 이 수급이 강하게 매수세는 없고 나오는 게 많아지고 하니까 지금 많이 눌리는 거죠 지금. 근데 저도 주목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0%대에서요. 네. 지금 27%, 26% 외국인도 엄청 팔았네요. 반토막 났죠. 어. 그래서 제가 요즘 뭘 보냐면은 장 끝나고 나서 그 외국인 매매 동향을 봐요. 뭐 거기서 더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파는 게 좀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살 때도 좀 있고 네. 이게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잡기의 어떤 그림인지 그건 아직은 단정은 못하는데 조금 지켜보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뭐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더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추 많이 이제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철강 쪽 밸류만 가지고도 순자산 가치가 67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이제 PBR 0.5배, 0.4배 이렇게 잡으니까 그러면 한 33, 4만 원 정도가 철강 밸류라고 보면 네. 2차 전지 밸류는 그럼 얼마 잡혀 있는 겁니까? 오늘 지금 40만 원, 네. 그러면 6만 원, 7만 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네. 그렇게 보면은 성장 엔진 내지는 뭐 성장 산업에 이게 이제 끝이라고 그러면 뭐 더 빠져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ESS 향,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뭐 선박, 항공기, 원자재. 뭐 이런 거 이쪽으로 2차 전지 계속 확산될 거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 광산 그 마진 폭이 염호 리튬은 80에서 90% 정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뭐 줄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점토 리튬 같은 경우 한 40에서 50% 정도 영업이익 나온다고 보고 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그룹에서 만약에 리튬 생산이 본격화 25년부터 된다니까 나오기 시작하면 이익이 붙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